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새로운 장소에서 촬영을 해보네요. 오늘 좀 매운 인터뷰를 한다 해가지고 제가 또 각오하고 왔습니다. 어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금융 콘텐츠 만들고 있는 어스 얼라이언스의 임예성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9월부터 조금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예. 또 해외에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 많은 여쭤보려고 이렇게 그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오고 네. 이제 좀 며칠 뒤에 다시 또 뉴욕을 나가는 그 네. 시간이 사이에. 잠깐 그 사이라서 찰나에.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대신 좀 구독자분들 궁금한 내용들 좀 댓글도 보고 또 제가 실제로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완전 개인 투자 입장에서 많이 질문 드려도 괜찮죠? 다행이네요. 매운 질문들인가요? 매콤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라면 정도로. 네, 신라면 정도로. 네. 불닭하기 전으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미국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왜 자꾸 가세요?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이제 보는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좀 꿈이 글로벌 채널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안 만들 수 없겠다라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은 미국의 좋은 기업들, 빅테크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 우리가 못 찾는 기업들을 좀 보려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2번 갔다 왔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왼쪽은 테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쪽으로 해서 수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한 곳이죠. 오른쪽은 금융이 자리 잡고 있어요. 좌테크, 우금융. 우금융. 그래서 보면 공대를 갈 때 왼쪽에 있는 공대를 가면은 이제 테크 기업으로 취업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오른쪽 공대로 나오면은 아직 금융공학 쪽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금융 쪽 월가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금융이 탄탄하니까 테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봤어요. 최근에 메타에서 연봉 1,400억까지 나왔다는 뉴스들이 봤을 거예요. 1,200억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 입장에서 똑똑한 천재들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일할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고 인도고 세계의 천재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에서 취업을 해서 미국의 빅테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천재들이 만든 작품을 빅테크가 손에 갖게 되는 겁니다. 남보다 위에 있는 테크 기술을 가져야지만 돈을 벌고 세계를 독점하는 시대에서 인재들을 독점한 상태가 됐고, 그 기반은 미국의 금융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테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뭐 AI 시대지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뷰가 뭔지, 어디로 돈이 흐를 건지를 보려면 먼저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도 미국을 꽤 짧은 시간에 여러 번 갔다 오시고 바로 다음 주에 또 출국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좀 보이시던가요? 있었어요. 이번에 간 목적은 뭐냐면, 그때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많진 않았다 보니까 100만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00만이 넘으니까 그 나스닥 상장사라던가 뉴욕 상장사 CEO들이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들 중에서도 만날 수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요청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비상장사면 내가 당신들 주식 상장 전에 좀 먼저 살 수 있냐. 좀 우리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을 먼저 사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로 치면은 한국 주식들 중에서도 상장 직전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오거든요. 그렇죠. 증권사 VIP들한테 이렇게 옵니다. 그것처럼 미국에 좀 괜찮은 기업들도 좀 오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이미 한 발 늦은 거 말고 LLM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피지컬 AI다, 뭐 다음 넥스트 산업을 이끄는 최초의 사업들, 회사들, 얘네들을 좀 투자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만나보고 자주 좀 사례가 한두 개씩은 나와야지만 그 사람들이랑 좀 더 되겠더라고요. 조금 더 자주 가보고 좀 인맥을, 네트워킹을 다지고 그 다음에 투자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국 주식 방법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건 구독자분들께서 못 사시니까 구독자분들이 살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은 게 있으실지. 있어요. 앰플리튜트라는 회사를 만났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앰플리튜트에서 구글 애널리스틱이랑 그 같은 종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어디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고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 개선안까지 주는데, 최근에 AI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이게 더 솔루션이 정교해졌습니다. 이제 그 결과 그 회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고객사를 보면 되는데, 이 회사는 신기한 게 고객사가
재구매율이 100%예요. 잘한다라는 거네요. 네, 나스닥 상장사인데 재구매율이 100%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한번 빠진 고객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업에서 뭘 되게 중요시 여기냐면 한 번 구입한 고객이 또 오는 가게냐 아니냐를 되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 테슬라를 산 고객이 다음번에 테슬라를 살 의향이 충분히 있다? 그럼 테슬라 주식은 간다라고 보는 거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애플 핸드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한 번 산 고객이 다시는 오지 않겠다, 떠나버린다, 아니면 다른 경쟁사의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다는 얘기는 그 회사는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브랜드 가치가 되게 좋은데 설립한 지 얼마나 됐냐 하니까 2019년인가 17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벌써 상장하고 회사가 1조 넘는 가치가 됐어요. 1조 5천억 가치가 됐고, 아, 이 나라는 내가 아이디어만 좋고 사업 계획이 좋고 정말 이런 기술력, 이런 그 집단만 잘 가지고 있으면 투자가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해졌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었고 개발이 완료됐고 상용화가 돼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는 거가 밑바탕이 돼주니까 제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 흑수저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못 가요. 과외를 못 받아서 혼자서 수학의 정석 뒤에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막 힘들어할 때 약간 미국 저기 테크 친구들은 그래 제일 수학 잘하는 사람 데려서 과외를 시켜주는 거죠. 어려울 문제마다 그렇게 과외를 시켜줘서 해결을 해줘 나가는데,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해결을 해주는데 이 성장 속도가 미국과 뭐 다른 나라가 똑같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빠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좀 이런 기업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 시작하면서 올리셨던 하락장 영상에서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저는 좀 잘못 보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침체 떴죠, 지표. 네. 예. 며칠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 4일 상간 안에 정말로 좀 조정 국면이 좀 보여지면서 대비하셨을 수 있었던 분들은 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주가 강세를 펼쳤었고 이제 계속 좋았어요. 정말 좋고 실제로 산업도 많이 변화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봤던 지표들 여러 개를 봅니다. 진짜 거시경제 지표를 위해서 그 뭐 불델이라 불리는 경쟁사 거 워크스페이스 그 3,600만 원짜리거든요, 1년에. 제가 그 지표까지 다 사서 봐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하면서 보다가 딱 지표 하나가 걸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의 GDP가 떨어지고 있는데 GDP보다 AI 투자액이 더 많은 거예요. 올 1분기 때. 이 얘기가 뭐냐면 AI 투자액을 빼면 미국의 GDP는 역성장이었던 겁니다. 1분기가. 처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AI 쪽만 그 유동성, 자본이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침체, 돈이 안 도는 시국이었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트럼프가 계속 미국에 투자해라 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뭔가 관세가 이제 서서히 효과를 발휘할 때쯤 안 좋을 수 있겠다가 1번이었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주택이 안 팔려요. 우리 뭐 빅쇼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찾아냈던 게 뭐냐면 왜 집이 안 팔려? 안 팔려?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바로 숏을 쳤잖아요. 뭐 숏까지 칠 수는 없겠지만 보는 순간 왜 자꾸 주택 재고가 계속 쌓여나가지? 안 팔리지? 그러면 신규 주택을 할 수가 없겠죠. 기존 주택이 안 팔리는데. 신규 주택을 못 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도 건설업이 부양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일자리들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망가질 거라는 거를 이미 시그널을 계속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6월, 7월, 8월 고용 데이터가 다 박살났습니다. 안 좋았었어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왜 자꾸 연준 이사들이라던가 이번에 스탠포드에서 만난 교수님들 뭐 했던 얘기를 보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일시적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에 우리 파월 의장이 했던 멘트와 비슷한 게 있죠. 지금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가 관세로 인플레 안 올라 일시적이야 라고 말할 때 제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왜인가 들어보니까 수학적 모델링으로만 계산하면 관세가 일시적인 인플레만 만들고 그 이후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15%만 오르면 딱 끝나버리는 거니까. 근데 죄수의 딜레마라는 심리학을 넣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온 사람의 가격이 그러면 저는 뭐 여기서 100원을 올려줘야 되니까 소비자한테 100원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못 믿겠어요. 이제 얘가 얼마를 더 올릴지 15% 이상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200원, 250원을 더 얹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이제 250원을 받고 나니까 안 사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도 원래 많이 팔려야 가격을 낮게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도 혹시 모르니까 버퍼를 더 올리기 시작해요. 이 서로를 못 믿는 제조사, 유통사, 소비자 서로가 못 믿는 악순환이 돌면서
지속적인 인플레가 나오는 지옥의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계산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면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아마 물가지표가 이번 주 내내 뜰 건데 PPI, CPI,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다 뜰 건데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튀는 걸 보여주면 고용은 박살났는데 물가가 튄다 그러면 금리 인하도 못하는 상황이 오겠죠. 하더라도 이번에 9월에 한 번만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거였고 시장에서는 침체까지 좋아했었습니다. 침체가 와 고용이 안 좋고 소비가 안 좋아야 국가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재정적자 내고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려서 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는가 이게 호재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5대5의 확률이에요. 월급이 200만 원인 친구가 잘렸대요. 그럼 악재잖아요. 근데 중시는 그걸 악재로 해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엄마가 부자예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한 달에 용돈 300 줄 테니까 취업할 때까지 힘내, 화이팅. 자, 이런 집을 만나면은 이건 호재가 되는 거죠. 실직을 하는 게. 근데 부모님이 그런 집이 아니고 그냥 용돈 한 100만 원만 줄 테니까 다시 공부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해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악재가 됩니다. 그냥 마지막 이 가위질을 연준과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바뀌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뭐 침체니까 뭐 주식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걸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방어적으로 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타격이 최소화되거나 안 날 수 있는 거고 좀 지금 한창 많이 오른 화두가 됐던 이 주식, 좀 과열됐던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손해를 볼 확률이 50%가 나오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걸 권해드리는 게 좋을 것인가? 당연히 피해 없는 걸 권유하는 게 낫겠죠. 소장님께서 직접 좀 일단은 메일로 말씀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처음 진행하는 요 데일리 콘텐츠가 있는 곳이 네. 처음 만들었습니다. 실전 투자 오피셜 클럽이 이제 처음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떠세요? 매일 좀 콘텐츠 주고 계신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고 계속 이대로 전력 투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로 메일 주시는 것들 그리고 가끔씩 질문 던지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정말 재밌어요, 먼저. 정말 세계 뉴스에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5만 가지 세계 뉴스를 다 가지고 와서 생각보다 좀 적은 깔때기로 도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참 투자에 도움이 많이 제가 받고 있고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소장님의 좀 데일리의 컨텐츠, 데일리의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느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 아마 다 같이 느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신규 투자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모든 자산 시장에서 공통점이 지금 2020년 동학개미 때만큼 신규 투자자가 없더라. 막 계좌가 늘어나고 그러지 않고.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달리고 한국 증시가 최고점 부근까지 가고 다 했는데도 신규 투자자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다들 벌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이 여력도 많지는 않은데 공부할 때까지 돈을 지금 많이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뭐 논의하면서 비용을 많이 낮췄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되게 많이 부탁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진짜로 소장님께서 거듭 우리 투자자들 돈 없다, 우리 구독자분들 돈 없다. 장이 좋아지면 상관없는데 돈 쓸 사람 나오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오히려 조금 함께 이겨내자 하는 마음으로 되게 파격적인 제안도 주셔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처음 그냥 100원으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100원까지 내렸어요. 네. 저 990원까지 생각했었는데 990원이나 100원이나 의미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왕 가장 최저가 100원 이하로는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소장님 의견대로 소장님하고 좀 데일리 콘텐츠, 데일리의 호흡을 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진짜 한 달 100원입니다. 한 달 100원, 하루 100원 아니고 한 달 100원으로 첫 경험 시작하실 수 있게 야. 첫 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좀 모두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월간 시장을 한 번씩 점검해 주시는 월간 시장 라이브도 또 진행하게 될 거고요. 월간 라이브에서는 보통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걸 말씀 주실 생각이세요? 어떤 라이브답게 뭐 정해놓지는 않아요. 예, 그때 이제 맞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지금 시점에 이런 뉴스와 이런 분위기상
가장 주목해야 될 산업군,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대표되는 기업들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금리가 치솟는데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어 경기와 금리 두 가지를 놓으면 또 고민도 못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나쁜 거, 금리가 내리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경기라는 변수를 더하고 뭘 변수를 더했을 때는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산업군을 봐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떤 업종을 봐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황에 맞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네. 시황과 데일리의 인사이트도 좋지만 또 더불어서 공부하실 수도 있도록 좀 햄버거 기업들 그쵸. 예, 그것도 정말로 있죠. 예. 정말로 세세하게 분석한 VOD도 제공이 되는데 햄버거 기업은 이미 사실 햄버거 난 기업인데 꼭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예전에 효성 TNC라는 게 10배 올랐을 때 왜 올랐는지 과정을 이해해야 되겠죠. 먼저 앞으로 신시대에는 이런 스판덱스라는 소재가 필요할 거다라 생각해서 만들었었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실내 스포츠라든가 이제 요가복, 필라테스 뭐 이런 레깅스 쪽 소재들이 갑자기 수요가 나오면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상황이 되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10배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구조를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트렌드가 변할 것인가, 그럼 그 트렌드에 맞는 소재를 먼저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는 누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그러면 가장 지금 흡사한 구조를 가진 예비군들도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힌트가 되는군요. 예, 그 이거를 단순히 소재 대 소재가 아니라 저라면 앞으로 이제 뭐 로봇에 대한 인기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럼 로봇이 많아지면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로봇에는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제가 저번에 미국에 갔다 온 것도 피지컬 AI라는 회사를 갔다 왔더니 딱 그 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엔비디아 GPU와는 다르게 딱 10W 전력 먹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AI가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넘어가지 않고 폐쇄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비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애들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공식을 따라서 다음번에 어디에 응용할 것이냐 이런 거를 적용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소장님께서 직접 햄버거 기업들을 계속 분석하고 VOD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바로바로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공부도 더불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시전 투자 멤버십 분들만 또 함께 서로 투자 의견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들께 좀 혼자 투자하는 느낌보다는 함께 투자하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전하게 투자에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언제 가시죠? 이번 주 목요일에 갑니다. 9월 며칠이죠? 12일이에요. 12일. 아까 소장님께서 2년 반 정도 전에 미국을 방문하시고 또 테슬라, 아이온큐 방문하시고 또 투자의 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뭐 계좌가 달라졌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 달 100원으로 참여해 보시면은 요 9월 12일 날 미국에 도착하시자마자 또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좀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으로 맨날 갑니다. 이번에 가서 뭘 건지고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갈 때마다 뭘 건지긴 했는데 이번에도 공탕 안 치도록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소장님의 9월 10일 미국 컨텐츠와 더불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좀 매일의 투자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에 좀 외롭지 않게 어려운 투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잃지 않도록 소장님이 이끄시는 실전 투자 멤버십 100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 100원. 요즘 100원에 그 상응하는 가치가 뭐가 있나요, 요즘? 저희는 100원을 받지만 더 큰 걸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시간을 투자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한 강의가 30분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하루에 쓸 수 있는 24시간 중에 30분을 이렇게 또 투자를 해서 거니까. 이게 또 들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냐면 이분들의 시간값까지 계산을 해서 비용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여러분들의 30분이 모이면 엄청난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좋은 보답을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좀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목표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처음엔 다 많은 목표를 가져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후를 잘 준비하고 싶어요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1억에서 3억 정도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여러분 투자하는 금액이 잘 불어서 은퇴 전에 한 3억 정도만 되면은 한 55세쯤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은퇴하고 나서도 이 돈을 잘 굴리면 오히려 사망 때까지 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불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 한 40대, 50대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데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주식 투자 기술인 것 같아서
이 기술만큼 필수 종목으로 좀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 잘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